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기 만료를 일주일 앞둔 정청래입니다. 임기 만료. 네. 고정 출연 임기 만료입니까? 네. 좀 더 하시죠. 예. 아쉽습니다. 벌써 그렇게 네. 됐습니까, 시간이? 아니 다른 방송 다 접고 있는데 네. 여기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공정한 거예요. 다음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앵커로서 우겨보고요. 네, 새해 들어 첫 시간이 맞습니까? 그렇죠? 첫 네. 시간이죠, 새해 들어서. 오늘도 방송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두 분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다시. 네. 당초 오늘 민주당이 사플했을 그 협의체 다시 가동을 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 그리고 민생 법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변한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막 속보를 보니까요. 네. 자유한국당 민생법안 170여 건 필리버스터 철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생법안 아닌 거, 네. 쟁점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은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네. 내일 모레 7일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고 그다음에 9일 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시기를 좀 봐야 되니까 날짜 타이밍을 조대원 위원장님 그나저나 예.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한국당도 인정은 하고 있는 거죠? 그 예, 세부 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 자세한 내용 몰라도 네. 의원들하고 그 시위 같이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비하면 뭐 검경 수사권 조정 큰 이슈가 아니다. 이거는 빨리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오히려요. 예, 뭐 네. 예전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뭐 공수처 선거법 국면에서 또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줄줄이 또 기소되고 이러니까 좀 빈정이 상했겠죠. 그래서 네. 뭐 필리버스터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끝까지 이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하고 마지막에 또 4+1에서 담합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학술 용어로 감정 독재라는 말이 있어요. 감정이 감정 휩싸여가지고 독재. 큰 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너무 몰입돼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오늘 이재호 전 의원님하고 이제 토론했었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다. 그리고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해야지. 이건 무슨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유리하고 한 법이 아니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건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법만큼은 뭐 반대를 세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폭력국회, 동물국회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많이 실점을 했는데 이번에 모양새 좋게 여야가 좀 타협을 해서 좀 박수치면서 통과시키면 차라리 협상을 하면. 여도 좋고 야도 좋을 텐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그 한국당이 실점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가장 크게 실점을 한 거는 여당이라고 저는 보고 뭐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이게 집안도 평안하려면 가장이 많이 양보하고 또 의지해야 되고 뭐 회사도 윗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이 좀 이렇게 베풀고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여당은 옛날 야당하던 버릇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뭐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고 네. 안 되면 또 이제 그 정치 공학적으로 훨씬 뛰어난 분들이다 보니 또 옆에 다른 분들한테 당근 주고 자기 원하는 거 얻어가 밀어붙이고 그래서 한국당이 계속 지금 두들겨 맞고 바보처럼 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가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연말연시 주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다 했죠. 네. 그런데 정권 중반기는 보통 정권 심판 총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런 선거가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건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만 자유한국당이 치부해주면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 민심의 흐름은 그래요. 한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가 야당 심판이 훨씬 높아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건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막무가내 발목 잡기, 떼쓰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국회, 폭력국회, 또 패스트트랙, 몸으로 저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당의 책임을 돌리기 전에
야당이 지금까지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 면밀히 겸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국회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전에 청문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뭐 지금 빈정이 상해 있는데 네네. 오늘 주요 단어는 빈정으로. 쉽게 통과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의원님이 저하고도 토론할 때도 한 대 이래 맞으면 나도 다음에 한 대 때려야지 이 생각하고 있지. 아유 잘하셨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정세균 의원 지금 의원 아닙니까? 이분이 네네. 이제 의장 하셨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걸 놓고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은 심재철 의장도 원내대표도 얘기하기를 진짜 뭐 모욕이다, 수치다, 뭐 이런 말씀 5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늘 또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게 지위하고 역할은 다르다. 그러니까 역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의원으로 내려오는 거고 네. 대통령도 끝나고 나면 늘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개 시민으로 또 내려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세균 이분도 옛날에 의장 하셨고 이제 의원을 내려오셨으면 지금 현 여당이 그만큼 인물이 없고 또 자기들 인사가 아니면 쓰지 않으려는 그것들을 뭐 그런 걸로 지금 국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노출하는 건데 이걸 계속 우리가 여기 엮여가지고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 이거였죠.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헌정사의 5점이고 국회 수치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정 후보 자체가 문제 있다라는 지점보다는 어쨌든 입법부 수장이었던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세균 후보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네. 이 세상의 모든 순리에 맞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여당 다선 의원들이 전부 다 행정부에 들어가 장관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총리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의원 하면서 고유의 국민들이 부여한 의무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네네.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 중에 그런 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거고 또 여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자꾸 이렇게 인싸만 따지고 자기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만 쓰려고 하고 네. 동종교배만 자꾸 하면 결국 기형이 나오고 멸종된다. 이런 점을 좀 아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정치은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급이 안 맞는다, 감이 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봤는데요. 급이 넘친다, 감이 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스펙이다. 안 된다. 네. 오버스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요. 심재철 원내대표야말로 할 말이 없죠. 아니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그러면 원내대표 하는 건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세균 그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하자마자 네. 전 국회의장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일 잘하면 되지. 그게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장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안 따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3권 분립에 뭐 5점을 남겼다 그러는데 5점 만점에 5점입니까? 근데 대통령이 네. 대법원장도 임명합니다.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고요. 그리고 그 옛날 방식의 그 서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대로 할 것 같다, 아니면 못 할 것 같다. 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이렇게 있으니까 반대한다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장 한 분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리고 의원님도 현재는 의원 신분이잖아요. 의원님도 처음에 저하고 토론 이거 방송하자니까 급이 안 맞아 못한다 그랬다고. 그런 뒷얘기가 시켜보기 있었습니까? 잘하잖아요. 예. 아니 급이 안 맞아서 안 되지만 내가 이해심을 양보심을 발휘해서 하자. 좀 더 아시죠? 지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려고 그래요. 넓은 아량으로. 네. 그 문제 이어가 보죠. 이낙연 총리를 사실상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부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의혹은 어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갑자기 네.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낙연 총리를 견제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이낙연 네. 총리 그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총리하셔도 평가가 국민들 지지가 높고 평가가 좋으면 네. 전반적으로 그분 바라보고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한국당보다는 역시 이낙연이는 저 당이
더 우리 뜻을 우리 나라를 뭐 위해서 더 선택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지역 관석을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거기서 이겨야 되겠다고 또 나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네. 뭐 이낙연 총리 때문에 정세균 인준을 지연한다 아닌다 이런 구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건 음모론이다. 뭐 평가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네.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를 견제해서 계속 유임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와 맞대결을 피하려고 한다 하는 네. 이런 호사가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좀 부족해도 그렇게 IQ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IQ 좀 그건 나빠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 정홍원 예전에 총리 몇 네. 번 탈출하려다가 결국은 총리직에 눌러앉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또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 분석을 해보면 네. 지금 뭐 4+1 체계가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지만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또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에서 반대하기 또 어렵고 또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실상 좋은 이미지잖아요. 스마일 상도 받고 네. 백봉 신사상 이런 것도 네, 받고 신사상. 그래서 네네. 무작정 반대만 하면 네. 총선에서 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발목 잡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뭐 공수처법 때처럼 네. 몸으로 맞고 뭐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표결을 하면 반대는 하겠죠. 반대는 할 것이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조대원 위원장과 정치정조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9639번님, 정청래 의원님 그만두시면 정치정조준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렇게 팬이신가 봐요. 네, 문자 주셨고요. 1010번님, 이낙연 총리님 오늘 MBC 여성시대에도 나오셔서 말씀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랑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질문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여기에서라도 여쭤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요? 이낙연 총리가 네네. 뭐 종로에 내가 나가겠다는 식의 이제 입장을 밝혔고 황교안 대표 험지 나간다 그랬잖아요. 황교안 대표랑 뭐 와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근데 험지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내 종로는 못 가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선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안 나가면 바보 된다. 수도권 험지라고 얘기를 했으니 종로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험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어디를 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발표를 하는 게 네. 폭발력이 있고 기사가 되는 거죠. 근데 험지 그래서 분위기 한번 띄우면 계속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정치 아마추어의 고충이죠. 그 매일경제와 매트릭스 리서치 매일경제가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귀하 지역구에서 이낙연 대 황교안 빅매치가 이뤄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이낙연 총리를 고른 응답이 51.2%, 황교안 대표를 선택한 응답은 27.2%, 거의 51대 27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는데요. 이런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고양시 사는데 네. 고양시장 선거할 때 우리 당이 이제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네. 여론조사에서 뭐 선거 한 6개월 전, 3개월 전 돌려보면 네. 늘 우리 당이 한 20% 30% 앞섰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3% 뒤져가지고 뺏겼거든요. 현재 지금 뭐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네. 지지율은 결국은 현 여당의 지지율과 현 야당의 지지율 뭐 이 정도 지금 반영된 거고 저는 만약에 제가 참모라면 이기는 앞서가는 사람이 사실 이게 부담스럽지 누구도 나가면 다 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는 결국은 잘 지면 또 다음에 기회가 오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맞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당도. 그리고 여기서 뒤집으면 네. 이제 전세를 한 번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한 방에 뒤집는 거고 저도 파인 플레이 해가지고 지금 30% 뒤지고 있었는데 막판에 3%까지 붙고 이러면 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네.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요? 왜냐하면 네. 이런 퍼센트지는 뒤집기가 어렵고요. 더블 그리고 스코어. 조대원 네. 위원장도 저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눈으로는 상당히 떨리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 제가 이걸 안경을 보면서 벗고 난데 이게 좀 떨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본인이 지금 종로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는 언론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붙여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종로를 더 가기 싫겠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네. 그러니까 전국을 본인이 주도하고 본인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저 그냥 험지 나갈래요 하니까 바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붙여보는 거거든요. 언론사에서. 네. 그러니까 정치 신인에는 한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사는요. 지난 2일과 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선 20%, 무선 80%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리고 응답률은 8.1%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딱 100일 앞으로 총선이 예. 다가왔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5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00일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지금 여야 모두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도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까? 의원님? 고민정 대변인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네. 윤건영 실장은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제 그만뒀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디는 이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자발적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이 한 20여 군데 될 것 같아요. 자발적 불출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역 위원장도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상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떠나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총선 선거가 있으면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까? 이런 현상이? 근데 이제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이 네,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네. 사실은 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예를 지금 들면- 총선기획단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답은 없지만 네. 지금 뭐 60명에서 80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봐도 많죠. 양이 많은 거죠. 네네. 그래서 변정법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양이 많으면 질적으로 변환한다. 양질 전환. 네. 그래서 양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교통 정리는 되겠죠. 경선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뭐 이렇게 청와대 계신 분들이 왕창 나와주면 땡큐죠 저희는. 왜요? 경쟁력이 없습니까? 저희는 유어 웰컴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더 높은 네. 이 기형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이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내걸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뭐 했다 이렇게 막 내거는데 사실 제가 면면을 보니까 이분들이 뭐 여기 부동산 투기 잘하고 뭐 다른 건 잘하셔도 줄 서는 건 잘해도 실력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 보십니까? 와서 뭐 우리 네. 지역도 와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안 나오는데 누가 네. 딱 내려와서 저하고 붙어 보면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체가 이 정부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못난 야당이 자꾸 떠올라서 여당 심판론을 읽고 있었는데 맞다. 지금 살기가 힘들지. 이 나라를 이렇게 잘못 만든 게 누구 책임이 더 크냐. 네.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다시 느끼고 이 자각을 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시는 게 뭐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당 얘기 좀 해볼까요?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뭐 보수통합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이 중심이 되겠다.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 이러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축하난을 황교안 대표가 보냈다 안 보냈다 왜 늦게 보냈냐 뭐 이렇게 싸우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기싸움은 불가피한 겁니까? 지금 MC께서 네. 말씀드린 지난 2일, 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뭐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 여기서도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네. 통합 가능성이 있냐? 근데 3분의 2 정도가 통합 가능성이 없다. 없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네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국민들은요. 자유한국당 뭐 새로운 보수당 그냥 한 집안 식구라고 생각해요. 잠시 그냥 기분 나빠서 감정 싸움하고 헤어진 건데 네. 왜 못 합친다고 생각하냐면 기득권을 안 내려놓을 거다. 양쪽 다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도 통합 얘기하고 통추위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나 총선 안 나갈게. 대선도 안 나갈게. 내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보수 재건이야. 보수 통합이야. 그러면 금방 돼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 나도 이하 동문이야. 네. 나도 욕심 버릴게. 이렇게 하면 금방 될 문제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잠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좀 쉬어간다. 그리고 좀 길게 보자. 그리고 이번에 안 하지만
다음에 하면 더 큰 거 하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니까 조대원 위원장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뭐 할 말이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맞는 기가 말이잖아. 차도 할 말이 없습니다. 통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런 기싸움은 불가피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제 하태경 의원이 네. 뭐 책임 대표인가 맡으셔가지고 연설하는 걸 봤는데 네네. 그때 통합 문제, 대통합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플로어에서 한 분이 하지 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막 그다음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팠다. 사실은 이제 나갔던 분들이 들어올 분들 이제 순차적으로 다 들어오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분들이 저분 아닙니까? 네.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름을 걸고 네.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는데 뜻대로 일이 자꾸 안 풀리고 이러면 남는 거는 결국 깡하고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정부 여당이 자기들이 여당인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야당처럼 행동해 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순탄하지 못하고 계속 파행이 나고 시끄럽듯이 마찬가지로 그 바른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 문제는 결국 더 가진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 주변에서 누가 과연 이걸 지금 기획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김영우 의원 그 빙부상당에서 대구 내려가서 그 최고위원 한 분하고 대구에 계신 국회의원 몇 분하고 1시간 정도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쳐도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한 명도 반박도 못하고 넉넉한데 듣고 있었는데 제가 물었던 거는 도대체 대표 주변에서 이거 메시지 관리하고 이렇게 짜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 사람들이 다 망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빨리 우리가 양보하고 안 하면 이 사람들이라도 앉지 않으면 총선을 어떻게 치룰 건지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깝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예요. 메시지 쏜다고 그대로 읽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마지막 않대요. 필터. 내가 들어보니까 대표가 생각하는 것도 네. 저 한 분이 최고위원이 그러시더라고. 그 조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대표가 생각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근데 그게 이제 옆에서 자꾸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누군지 실체를 드러내고 싸워야지. 이대로 뭐 대표 뜻은 그렇지 않다면 잘해보려는 마음이 많다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예. 국회의원 해봤지만 보좌관이 네. 써준 대로 다 읽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그냥 고쳐 쓰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문제인 거지 주변을 또 탓하면 안 돼요. 003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황 대표님이 급한가 봐요. 이현주, 이재현 의원에게 손을 내미다니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 황 대표가 이제 보수통합 강조하면서 무소속 이현주, 이정현 의원이 각각 추진하는 신당 등 모든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새로운 보수당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또 며칠 전에는 유아무개라고 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모든 이 보수 통합은 가능하지만 유승민 의원하고는 못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을 오늘 저 됩니까? 발언을 보면서 네. 황교안 대표가 참 정치 하수 중에 하수구나. 오늘 계속 거의 디스를 하시네요.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네. 통합 연대 이렇게 할 때는 세력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별로 세력도 없는 힘도 없는 두 사람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 네. 유승민 의원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거는요. 정치 아무리 신이라도 이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예의의 문제다. 예의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조대원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빈정상하면 될 것도 안 된다. 근데 얼마나 빈정상하겠어요. 새로운 네. 보수당 의원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정치 진짜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누군가와 손을 맞잡으려면 혹은 협상을 하려면 그 사람이 싫어도 뭐 협상 대상자가 항상 그 싫은 사람과 주로 협상을 하지 좋은 사람과 협상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름을 극존칭을 써서라도 한번 불러주고 이러면서 뭔가 이 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언론 통해서 봤는데 네. 뭐 홍문종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 공화당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다. 거기에 그래서 지역구는 저쪽 한국당이 하고 그다음에 그 비례정당은 자기들하고 협상하고 있다. 이 소리 듣고 제가 경악을 했거든요. 아, 우리 공화당 쪽으로 이게 뭐 홍문종 의원이 지금 저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믿고 싶고 만약에 우리 당 언저리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제거해야 된다. 네.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보수권을 위해서 저는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방송을 가끔 하는데 네. 아니 뭐 적당히 하고 이제 들어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뭐 그쪽이 그 통합하자 그러는데 뭐 보수 대통합 그리고 변화 혁신 얘기하는데
변화와 혁신이 돼야지 통합이 되는 거다. 변화와 혁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손잡고 그럼 당신하고 내하고 손잡고 한 명 그 경선 아름다운 경선해 가지고 출마한다 하더라도 네. 기껏해도 37% 38%로 네. 무난히 낙선. 무난히 낙선. 이런 네. 거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럴 것 같은 명분이라도 남기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이준석 같은 그런 사람이 출마를 하면 네. 둘 다 뭐 압도적으로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얼핏 들어보면 보수 강성 보수 유튜버 뭐 이런 그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표 주변에서 지금 그 인재 영입하는데도 조언을 하고 네. 뭐 한다는데 이거 아주 잘못됐다. 이 정상적으로 당이 돌아와야 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진짜 충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새 보수당과의 통합보다는 안철수 세력과의 통합을 더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안철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성공했으면 벌써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황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불편하게 하느니 안철수 전 대표와 뭔가 조금 더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그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유승민 너 없어도 안철수랑 나 통합할래?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어요. 전략상.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네네. 지금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도대체 정치를 하면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면 나는 야당할 거다. 나는 여당할 거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당은 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진보느냐 보수냐 네, 네. 이렇게 이제 대비를 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스탠스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전의 안철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파괴력이나 영향력이. 저는 흘러간 물이다. 네. 그래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대원 위원장님은 안철수 전 대표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제3지대에서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은 황 대표와도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뭐 자리에 관계없이 네. 저기 영향력이 있으려면 네. 결국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을 감동시킬 스토리. 외곽에 옛날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외곽에 계셨지만 참 영향력이 있었던 게 우리 국민들이 감동할 만한 스토리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정치권 와서 너무 망가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결국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토리란 거는 두들겨 맞으면서 차별받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국민들이 야, 저 정치인은 정말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내라도 지켜줘야겠다.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네. 안철수 대표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네. 이분이 와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제 정치인 냄새 나면서 목소리 걸걸하게 해가지고 공학적으로 접근하려 그러면 네. 당장 저부터가 이분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저도 좀 이분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큰 영향력이 있을 거다.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죠. 그 유성엽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손학규, 정동영, 안철수 세 사람에게 통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호남 쪽 어떤 규합을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 흔히요. 네. 분열을 얘기하면서 통합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을 얘기하죠. 지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통합합니까? 그렇다면 왜 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왜 그래서 쪼갰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묻고 싶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네, 질문하신 거예요. 네.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네. 1782번님 고민정 대변인 고양정 출마설도 있던데 조대원 위원장님 계신 곳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니 고향정은 왜 이렇게 여성들만 이렇게 계속 아 그런 센 겁니까? 여성들이 오셔가 그렇죠. 예전에 네. 뭐 김영선, 김현미 뭐 아, 제 지역 그렇죠, 위원장 그렇죠. 될 때 또 신보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고민정보다도 네. 지금 저 옛날에 친박 때 낙하산으로 그 비례대표 되신 분이 또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밤잠을 어쨌든 못 이루고 계시는 아니 뭐 제가 네. 밤잠 못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저 의정 보고서를 동마다 다 해가지고 항의 전화를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냥 하여튼 조대원 위원장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조대원 위원장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